너 오늘 안 올 줄 알았어? 저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 그거 안 한다고. 잘했어? 자, 보자. 경태야. 오늘은 어디 하냐면, 이제, 그걸 할 거야. 여기, 감수 분열. 저번 시간에 최상호 분열을 했지? 이제, 감수 분열을 할 거야. 감수 분열이 뭐냐? 다른 말로는 생식세포. 한 장 더 하기. 생식세포 분열이야. 응? 아, 경태야, 너 어떻게 해주길 바래? 선생님이 3학년 2학기 걸 나가길 바래. 아니면 고등학교 걸 해줄까? 고등학교 쪽으로. 해보고 시키네? 통합과? 그럴까? 그러면 방학 동안에는 통합과를 할까? 그럴까? 그렇죠. 그래도 돼. 경태가. 그래. 내가 경태가 원한다면 해도 돼. 왜냐하면 지금은 있잖아, 경태야. 요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우냐면 통합학을 배워. 이 통합학이라는 내용이 뭐 중학교 1, 2, 3학년 내용을 갖다가 심화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단아 이제 새로운 단원이 들어오고 심화돼.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누가 잘 배우냐는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2, 3일 전, 한 일주일 전에 벼락치기 해도 성적이 나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누가 잘 이해하냐는 물어봐. 모든 과목은 암기는 필수야. 근데 얘가 이해하고 암기하느냐, 무턱대고 암기하느냐의 차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암기는 이게 무턱대고 암기하는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고 첫 시험에서 성적이 탁 떨어져. 그러니까 너는 뭘 해야 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좀 오래 걸려. 시간이. 그렇지만 그걸 해야 돼, 지금부터. 그러면 고등학교 걸로 해볼까? 그러면 이거는 9월달에 나가자. 시험 되면 어차피 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 통합각을 사야 돼. 이걸 완작. 근데 선생님이 오늘은 책이 없으니까 먼저 해줄게. 그걸 해줄게. 인쇄를 해줄게.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니한테 물어볼까 생각했어. 근데 여기 일단 담비 있잖아. 여자애. 얘가 그걸 실력이 안 돼가지고 내가 못할 것 같아갖고 안 했거든. 근데 얘가 성적 졸라 올랐는데 그만둔대.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경태만 해도 되겠네? 그러면 경태는 해도 되지, 충분히. 경태는 너는 그 정도 실력은 돼, 경태야. 너는 오히려 그게 하는 게 나아. 통합과가 하는 게 나아. 뭔 말인지 알지, 선생님 말이. 오늘은 선생님이 독서해 줄 테니까 다음 주에 올 때는 그걸 사와, 책을. 뭔 말인지 알지? 갖고, 해보자, 먼저.
아이스크림 먹어. 덥잖아. 너 좀 시원하게 입고 가면 돼. 이게 편해요. 형태 봐봐. 여기가 이제 뭐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이다.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어?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아, 배웠지. 옛날에 빅뱅이지. 큰 폭발이었어. 네? 근데 이 단어는 뭐냐, 뭘 나타내냐면 우주에 처음부터 사람이 생긴 게 아니야. 에? 우주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가장 작은 입자가 생겨. 입자는 게 뭐야? 아무리 작아도 부피나 질량을 가진 알갱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 입자라 그랬지. 근데 제일 먼저는 제일 작은 입자가 생겨. 그 다음은 점점점 큰 입자가 생겨. 그래갖고 이제 빅뱅 한 초기에는 원자가 생겨. 원자가 생겨. 그 다음에 뭐 이제 38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생겼다고 그러거든. 근데 이때 뭐 그래가지고 드디어 원자가 생성되고 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수소원자. 왜? 제일 가볍잖아. 그 다음이 헬륨 원자. 점점 무거운 게 생겼어. 이해됐어? 그걸 알아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알아보기에 우리가 이제 우주 탄생한 게 138억 년이야.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이 없나? 그때를 몰라. 그때는 생명체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몰라. 그럼 뭐야?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 그래갖고 뭘 분석했어? 별빛을 분석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별빛을 뭘로 분석했어? 스펙트럼으로. 스펙트럼으로. 별빛에서 나오는 빛을 뭘로 분석했다? 분광기로 나눴더니 스펙트럼이 나타나. 그러면 거기에 스펙트럼에 나타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원소가 있고 우주에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뭘 배우냐? 스펙트럼을 배워. 스펙트럼은 뭐야? 띠야. 색깔의 띠야. 빛을 뭘 통해서 봤을 때? 분광기를 통해 봤을 때 나타나는 색깔의 띠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이라고 해. 근데 이 색깔에 따라 빛이 오잖아. 프리즘을 통과해. 경태야. 그러면 색깔에 따라 파장이 틀려. 파장이 길이가 틀려. 갖고 굴절률이 틀려. 갖고 덜 꺾이는 거, 많이 꺾이는 거. 그러면서 빨주노 초파남보 빛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스펙트럼이야. 그래갖고 스펙트럼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덜 꺾이는 게 뭐야?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가지고 덜 꺾여. 굴절률이 낮아.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이 제일 밑에 있어. 얘는 파장이 짧아갖고 굴절률이 커. 그래갖고 제일 밑에 생긴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러면 이 스펙트럼에 종류가 있다. 스펙트럼의 종류가 뭐가 있어? 스펙트럼의 종류 뭐가 있어? 그렇지.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이 있어. 연속 스펙트럼하고 뭐가 있다고? 선 스펙트럼이 있어. 잠깐만.
왜? 뭐 날아다니냐? 몰라요. 자, 봐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 크게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나와. 우선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뭘로 나눠? 연속 스펙트럼하고 뭘로 나눴다? 선 스펙트럼으로 나눠. 연속 스펙트럼 말 그대로 뭐야? 연속적인 색깔의 띠야. 즉 뭐냐면 자 어떤 고온의 천체야. 고온의 천체야. 뭐 하는 스스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고온의 천체야. 그건 뭐야? 별이란 말이야. 태양계에서 별은 누구밖에 없다? 태양밖에 없고 우리 지구는 선생님 지구도 빛나는데 단지 태양의 빛을 반사해 빛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별이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 그러면 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연속적인 색깔의 띠가 생겨. 이런 게 뭐 있냐? 원래 옛날에 햇빛이라 했는데 햇빛도 알고 보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가운데 선이 있는 거야. 백열 정도 같은 거. 이해됐어? 선 스펙트럼은 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흡수 스펙트럼하고 뭐가 있다? 그렇지. 흡수 스펙트럼하고 뭐가 있다?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고온의 천체야. 별이야. 근데 별이 우리 지구로부터 멀리 있어. 그럼 오다가 거지 새끼를 만나. 거지 새끼가 뭐야? 저온의 기체를 만나.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돼가지고 어떻게 돼?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나. 별빛들은 다 별빛은 무슨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왜? 태양도 아까처럼 연속 스펙트럼인 줄 알았지? 알고 봤더니 태양에 대기가 있어. 대기가 표면보다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태양이. 알고 봤더니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렇게 선이 나타났지.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왜? 태양의 대기가 온도가 낮다 보니까 표면보다 온도가 낮다 보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거든. 별빛은 뭐라고? 흡수 스펙트럼이다. 근데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이거예요. 고온의 천체 아니야. 별이 아니야. 별이 아니야. 고온의 기체야. 성운이야. 성운은 뭐냐면 성간물질. 별들과 별들 사이에 있는 가스, 먼지, 티끌 같은 게 별을 만드는 재료야.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돼? 밀도가 높아.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걸 우리는 성운이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성운이야. 그러면 보자. 이때 보자. 그럼 봐라. 이런 똥파리 셔츠도 왜 나대는 거야? 날파리지, 날파리. 똥파리가 아니라. 그렇지? 그럼 봐. 근데 이 성운이 어떻게 되냐? 주위에 밝은 별빛을 흡수해. 갖고 들뜬 상태가 돼.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해. 비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그러면 그 빛을 분석해 보면 검은색 바탕에 색깔의 선이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또는 방출 스펙트럼이 고온의 기체 반경관에다가 기체를 넣었어. 그리고 높은 전압을 걸어줘. 그럼 얘가 들뜬 상태가 돼.
에너지가 큰 상태가 돼. 그 다음에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해. 바닥 상태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때 비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해. 이걸 보면 이것도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이해됐어? 봐봐. 스펙트럼이란 건 빛이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틀려갖고 나뉘어지는 색깔의 띠지. 옆에 봐라. 분광기가 뭐 있어? 프리즘과 같이 빛을 파장에 따라 분리하는 도구를 분광기라고 그래. 백색광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가시광선이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분리되는데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가지고 굴절되는 정도가 제일 적어.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어. 보라색이 파장이 짧은데도 굴절률이 커.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뭐뭐 있어?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 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잃을 때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되어 고유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럼 보자. 이때 자 봐봐. 고온의 천체 별이야. 별빛이 프리즘을 통과하지. 그러면 뭐가 생긴다? 연속 스펙트럼이 생겨. 고온의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연속적인 색깔이 띠야 된다. 자, 백열전구에서 방출되는 빛, 고온의 별 표면에서 방출되는 빛, 그리고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선 스펙트럼에는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지. 근데 이제 흡수 스펙트럼은 야, 고온의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이 우주에서 오다 보면 누굴 만나? 그렇지. 저온의 기체를 만나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 그래가지고 검은색 선이 생겨. 이해됐냐? 그래가지고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생기는 거. 이걸 말한다. 자, 그만 보자.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별빛은 전부 다 흡수 스펙트럼이야. 별이 대기를 통과하지. 별의 대기를 통과하지. 그러면 또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어. 이해됐지? 그때 방출 스펙트럼은 뭐야? 고온의 천체가 아니야. 고온의 기체야. 그러면 에너지가 적어. 근데 얘가 주위에 밝은 별빛을 흡수해가지고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그만큼의 에너지 차만큼을 비대 형태로 방출해. 그걸 갖다가 분석하면 검은색 바탕에 색깔의 선이 생기지.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또는 기체 방정관에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줘. 그럼 얘가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또 빛을 방출해. 이걸 보면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그래갖고 방출 스펙트럼이 원리가 뭐야? 방출 스펙트럼 같은 원리가 나트륨, 전등, 불꽃놀이, 오로라 등은 포함된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색이 나타나지. 이것도 방출 스펙트럼이야. 근데 여기서 봐라.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에서 흡수 스펙트럼이건 방출 스펙트럼이면 선으로 나타나지. 선의 위치가 똑같지. 뭐다? 같은 원소야. 봐봐. 원소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 비교해보면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 즉,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뭘 나타낸다? 그렇지. 선의 위치가 파장을 나타내. 즉,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 그리고 이게 선풍기 있어. 자, 스펙트럼마다 선의 수, 선의 위치, 선의 색깔, 선의 굵기가 다 틀려. 근데 이때 선의 위치가 같지. 다 파먹었지. 그러면 같은 원소인 거야. 흡수 스펙트럼이건 방출 스펙트럼. 자, 봐라. 원소마다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다르다. 근데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어떠다? 똑같이. 그러면 같은 원소. 그리고 봐봐. 옆에 있는 탄소도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똑같지. 서로 다른 원소일 경우 수소와 탄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서로 다르지. 같은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주에서 오는 별빛들을 다 분석해봤어. 스펙트럼을. 그래가지고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게 됐다. 왜 스펙트럼을 한다고?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고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스펙트럼을 먼저 배운 거야. 우주의 원소 분포는 분포를 봐라. 우주의 원소 분포는 첫 번째 봐봐. 자,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어. 분석해서 알게 됐단 말이야. 이해됐어? 별빛의, 그러니까 그랬더니 구성원소의 종류하고 뭘 알 수 있다? 질량. 야, 구성원소의 뭘 알 수 있다? 종류하고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었어. 이해됐어? 이렇게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고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 수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선생님 말했지. 원소의 종류는 뭘로 한다? 선의 위치. 선폭은 뭐다? 선의 폭. 굵기가. 얘가 질량비, 밀도비를 알 수 있는.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면 봐라. 거기 뭐라고 하냐면, 자, 별빛 스펙트럼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알아낸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굵기 등이 다 다르다.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방출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같은 원소면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어떻다? 똑같겠지. 그리고 자, 원소의 종류는 선의 위치 가지고 알아냈어. 그리고 원소의 질량비는 뭘 가지고 알아냈다? 흡수선의 세기, 선폭을 비교하면 원소의 뭘 알 수 있다? 질량비, 밀도비를 알 수 있었어. 이해됐어? 그래서 원소의 밀도가 클수록 별빛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해됐어? 근데 이때 태양의 스펙트럼은 원래는 뭔지 알았어? 옛날에는 과학 장비가, 관측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어. 그래갖고 연속 스펙트럼인 줄 알았어. 근데 관측 장비가 발달하다 보니까 미세한 선이 있어.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다? 무슨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프라운호퍼야. 그래서 이 선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해. 봐봐. 태양의 스펙트럼 분석은 과학자들은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수백 개의 흡수선, 프라운호퍼 선을 분석하여 태양의 대기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았단 말이야. 야,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태양의 대기는 수소를 포함한 거야. 그리고 태양의 대기가 뭘로 되어 있다? 수소, 헬륨, 칼슘 등으로 다양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자, 햇빛을 간이 분광기로 보면 해상도가 낮아서 흡수선이 희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면, 근데 정확하게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뭐다?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리고 옆에 봐, 보충자료 봐봐.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하면 뭘 할 수 있어? 원소의 종류, 질량비, 그리고 색깔을 보면 표면 온도도 알 수 있어. 색깔에 따라. 야, 파란색이 제일 온도가 높아. 그 다음 흰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제일 낮아. 그러면
파란색하고 흰색 사이에 청백색, 흰색하고 노란색 사이에는 황백색, 그리고 노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에는 주황색이 있어요. 라고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흡수선의 파장 변화를 이용해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별이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궁금해 봐봐. 태양의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나타날 까닭 뭐 때문이냐?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로서 표면 온도가 약 몇 도야? 5800K 인 고온의 물체인데 그래갖고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지만 태양의 표면의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 대기가 온도가 더 나잖아 표면보다.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는 거야. 이게 태양의 대기의 성분이 있잖아. 성분 온소가 포함된 거는 흡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라고 태양의 표면의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에 있는 온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스펙트럼의 검은색 흡수선이 나타난다. 그러면 가운데 탐구 자료처럼 봐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스펙트럼의 관찰과 비교해서 그림은 백열전구, 기체 방전과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등을 분광기로 관측한 스펙트럼과 별 A, B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다. 백열전구는 무슨 색이야? 광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연속적인 무지개띠가 나타났지. 연속 스펙트럼이야. 선생님이 백열전구 연속 스펙트럼이라 했지. 그 다음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등을 기체 방전관에 넣고 높은 결합을 걸어줬더니 얘들이 뭐야? 방출 스펙트럼으로 나타났지. 기체 방전관의 관측은 검은 바탕에 밝은색 선 방출선이 나타난다. 방출 스펙트럼이다. 원소마다 방출선의 위치, 개수, 굵기 등이 다 다르지. 그래서 이걸 비교하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지. 그리고 별 A하고 별 B의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해 봤더니 만약에 이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여기에는 이 원소가 있는 거야. 자, 수소, 별 A는 수소 갖고 있지. 그 다음 봐봐. 뭐 또 있냐면 헬륨 보자. 헬륨도 있네. 그 다음 나트륨도 있네. 근데 칼슘은 없지. 별 B는 봐봐. 수소 있지. 그 다음 헬륨은 없어. 근데 칼슘이 있네. 즉 별 A, B의 흡수 스펙트럼과 원소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별 A는 흡수선의 위치가 수소, 헬륨, 나트륨의 방출선의 위치와 같지. 그래서 수소, 헬륨, 나트륨 등으로 이루어졌고 별 B는 흡수선의 위치가 수소, 칼슘의 방출선의 위치와 같이 수소, 칼슘 등으로 이루어졌다. 결론은 다양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원소 스펙트럼과 비교하여 분석하면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해봤더니 별빛 스펙트럼 다 분석해봤더니 수소가 74%, 헬륨이 24%, 나머지 2%는 다른 원소가 되는 거야. 압도적으로 누가 많다? 수소, 헬륨. 근데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로 나타났어. 자, 우주의 원소 분포를 보자. 세 번째. 우주의 원소 분포를 보면 이제 우리가 별빛 스펙트럼 분석하니까 우주가 어떤 원소로 돼 있고 질량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원소 분포를 보자. 자, 원소 분포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뭐다? 수소와 헬륨이다. 대부분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으며 별과 은하를 이루는 재료가 되었다. 자,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이 별을 만드는 재료가 수소와 헬륨인 거야. 왜? 우주에 이게 제일 많이 깔려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 아까 전에 말했지.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천체들의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했어. 그랬더니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이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의 위치와 일치하는 것을 통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뭐임을 알았다? 수소하고 헬륨임을 알았어. 또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도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3대 1이다. 그래갖고 흡수선에 나타나는 흡수선 세기 선폭을 분석한 결과 우주의 수소가 얼마? 74%. 그 다음 헬륨이 24%. 나머지 나머지 2%는 다른 원소야. 근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는 이거는 뒤에 나와. 빅뱅 우주론의 증거도 돼. 응? 이해됐지? 넘겨봐. 이거 34페이지는 숙제로 해라. 그리고 빅뱅 우주론을 보자. 자, 우주론이 경태야. 처음부터 빅뱅 우주론이 나온 거 아니야. 뭐야? 제일 처음에는 그렇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단 말이야. 이해됐어?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래가지고 나온 거야. 한번 보자. 뭐야? 네, 여보세요? 네네네. 예. 아, 제가 한 거. 예. 아니, 그 전에 먼저 하는 게 나아요. 듣고 오는 게 나아요. 아니, 지금 이걸 편집해갖고 올려야 돼요. 그래갖고, 그래도 오늘, 이제 저번 주 거는, 처음 거는 있어요. 올려놨는데, 이번 주 거 있잖아요. 토요일 날 한 걸 이제 지금 이제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쯤에 제가 이제 이거 올리고 나서 어머님한테 문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뭐뭐 봐라, 어디 가고.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모르면, 내용 모르면 가라고 해가지고 올려준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전화 드리려고 했어. 올리면 네, 들어가세요, 형님. 네. 자, 보자. 그러면 봐봐. 이제 이 우주론이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야.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 자, 우주론은 이게 나온 거야. 제일 처음에는 팽창 우주론이 나왔어. 이거는 누가 주장했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말 그대로 뭐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야. 근데 천재들이 인정한 천재 누구야?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도 정적 우주론을 주장한다.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주의 크기가 이 사람 무리수를 뒀어. 왜냐면 우주가 어떻게 돼? 야,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작용해. 그럼 무조건 수축을 해. 수축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라 있으니까 가상적인 힘이 있다고 했어. 팽창하대로. 그걸 우주상수라고 해. 그러면 이게 크기 갖고 방향 반대면 합력이 0이지.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가 그대로라 했어. 근데 이걸 누가 밝혔다? 누가? 이제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밝힌 거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야. 밝혔어. 옆에 나왔어. 허블이 관측했다. 허블이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니까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그러면 멀어진다는 건 뭐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져. 그건 뭐야? 그렇지,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하고 이제 이게 아인슈타인이 많이 틀리고 팽창 우주론이 맞다겠어.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야? 뭐가 등장했어? 이제 정상 우주론하고 뭐가 등장했어? 빅뱅 우주론. 이건 누가 주장했어? 호이. 그리고 이게 가모프. 야, 빅뱅 우주론도 호일이 이게 좀 셌어. 야, 너희들은 뭐, 큰 폭발이야? 빅뱅이야? 그래갖고 호일이 붙여준 거야, 이름. 근데 둘이가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야.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 둘 다 우주는 팽창하다. 부피가 팽창하다 했어. 근데 여기서 빅뱅 우주론에서는 빅뱅 우주론 부피 팽창해. 근데 질량이 얘는 그대로야. 얘는 질량이 증가해. 얘는 그대로. 즉 봐봐. 얘는 질량이 밀도는 어떻게 돼? 부피분의 질량이지. 응? 야, 부피가 증가한 만큼 질량이 증가해. 그럼 어떻게 돼? 밀도 온도가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부피가 팽창해. 그럼 물질이 막 생겨버린대. 그래갖고 질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한 만큼 질량이 증가하니까 밀도 온도가 어떻다? 그대로. 근데 빅뱅 우주론은 어떻게 말할까? 질량이 부피는 팽창하지. 근데 어떻다? 부피는 팽창하는데 질량이 그대로야.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돼? 감소하지. 밀도 온도가 감소한다고 했어. 자, 봐봐. 빅뱅에서 봐봐. 빅뱅은 봐봐. 부피는 팽창하지. 근데 점이 그 은하 같은 거야. 근데 개수가 그대로. 응? 그러니까 질량이 그대로 먹잖아. 근데 정상 우주론에서는 부피 팽창하는데 점들이 많이 생겨. 은하가 생기는 거야. 질량이 증가한 거지. 부피가 증가한 만큼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 온도가 그대로. 근데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누구냐? 우주 배경 복사야. 그리고 펜디어스하고 윌슨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관찰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파괴열에 잡음이 생겨.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인 거야. 우주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하게 퍼지는 빛이야. 근데 이게 가모프는 어떻게 예측했냐면 3000K에서 한 4K로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어. 근데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관찰해 보니까 온도가 얼마 정도 돼? 수 K야. 빅뱅 우주론에서 말한 가모프가 말한 게 맞네? 봐봐. 밀도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온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맞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게 밝혀진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빅뱅 우주론이 우수하게 된 거야. 자, 봐라. 빅뱅은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질량과 에너지가 다 모여 있었어. 초고온, 초고밀도였어. 이게 폭발이 일어나라고 계속 팽창됐다는 거야. 1940년대 가모프가 주장했다. 빅뱅은 대폭발이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과학자 누가 붙였다? 호일이 가모프 우주론을 비판하면서 빅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야. 그리고 우주의 온도와 밀도 변화는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밀도도
감소하였다. 우주의 질량 변화는 우주의 전체 질량은 어떻다? 일정하다. 빅뱅 이후 초기에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새로운 기본 입자는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의 정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관측됨에 따라 빅뱅 우주론이 인정하고 있다.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하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 거 이거야. 두 가지잖아. 오늘 여기까지. 너 벌써 6시 7시 가야 되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내가 이거 한다고 방학 동안에는